10명? 우리 묘목공사는 10명. 제가 내일 갈 건데 혹시 구입해 드릴까요? 아니면 복사님이 구입하세요? 했어요. 영수증만 드리면 돼요. 영수증이 두 개를 갈라지는 것보다 차라리 강사님 거에서 한 번에 대여되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러면 복사님이 구입해 카드를 주시면 가서 할수 있나? 아니 현대카드만 받는 아니 거예요. 그렇지 않고 네? 여기서 현대카드 우리 강사님 카드로 해서 다 처리하고 강사님이 모든 비용을 네, 카드로 나무랑, 해서 네. 딱 주면은 처리하시니까 좋다는 거죠. 그렇죠. 현대카드 있어요? 거기는 초수도랑 현대카드만 돼요. 그러면 현금 구입하고 네, 영수증을 현금 딱 구입하고. 드리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그 국세청 전자계산서로서 발급을 해드릴게요. 전자계산서로 한꺼번에 나무값하고 전지값하고 네, 같이 한꺼번에 다 가능하실까요? 주면 된다는 거죠. 같이 하게? 같이 전지값까지? 네. 아, 그러면 현금 영수증 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오케이. 그렇게 한 번에 그럼 강사님 측에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더 맞아요. 네, 저희 나눠서 하면 또 결제를 받고 막 그래야 돼가지고. 네. 네, 우리가 우리 강사님이 세금계산서를 낼 때 이 묘목값하고 가위값하고. 합해서 다 해서 세금계산서 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하고 해서 제가 네. 계산서 발행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선생님이 내일 갈 때 사가지고 여기 갖다 주시면서 돈은 김한중 선생님한테 받으면 되지. 저기 뭐야? 저희 이게 단체 대화방 하나 만드셔서 그거 같이 올려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쟁할 때 그 강사님 카톡 혹시 안 쓰시나요? 저요? 카톡이 안 떠가지고 한국에 단체방 만들어 있는데 예. 선생님 번호가 저 저장되는데 카톡이 안 뜨더라고요. 번호 혹시 다른 건가요? 두 개 번호 혹시 두 개 쓰시나요? 카톡 번호 따로. 아니요. 일단 카톡으로 소통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갖고 한번 떠요. 일단 뭐 유유야야 한번 보내요. 그러고 나면 뜹니까? 아니, 저도 강사님 핸드폰을 등록했는데 카톡이 안 나와가지고. 그럼 제가 초대할게요. 예. 그래서 그 전쟁할 세트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싸줄 때 내가 올리는 거니까 전에는 더 싸줄 때. 너무 다행이네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때 올려놓은 사야지. 안 팔려서 더 싸죠. 네. 그 여기 훌륭하신 그 저희 팀장님께서 이런 교육을 잘 또 만들어 주시고 해가지고 또 여기 김학수 선생님. 오셨는데 제가 이제 전지가이 그 올라오신 거 보셨나요? 지금 올려놨어요. 예. 그거 이제 참모까지하고 그거 다 해서 제가 저희가 이제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하시는 대로 따라서 다 네. 해야지. 있어 이거 하나를 따라갈게요. 전지가이인데 이게 몇 년 쓰다 보면 고려지고 하니까 이게 갈아 쓰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거 세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얇은 것도 작은 나무 자를 수도 있고 큰 나무 자를 수도 있고 세 개로 모여져 있는데 이게 지금 27,000 이거 세 개. 네, 저렴하게 나와 있고 이게 잘 녹슬지 않는 이 하나에 맞는 거를 이렇게 하겠다는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거 하고 제가 신경써 하였죠. 제가 선물로 나가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 이제 팀장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시작하고.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삽목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예요. 기초로 해가지고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식물의 생장 원리 중에 이걸 하면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응용이 돼요. 그 지상부, 그다음에 지하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개념 설명을 해드리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해가지고 뭔가 우리 작물을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문 용어로 RT 비율, TR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TR율.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타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로 지상부, 지하부의 비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상부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위에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하부는 말 그대로 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정말 이제 원리가 중요해요. 왜냐? 아까 그 화분 같은 경우 딱 그러니까 뿌리가 너무 쫄아 돌았잖아요. 네.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원래 맞아요. 네. 근데 내가 볼 때 분갈이를 할 이유가 없어. 그럼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계속 관리를 하는 거야. 일정 부분에 1년 동안 먹고 살 그 퇴비. 그리고 얘네들이 그 안에서 성장이 가능할 많이 성장할까요? 아니면 뭐 얼마 성장을 하지 않을까요? 여기가 생각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이 지상부와 지하부의 이 비율, 그러니까 그 TR율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가 이만큼이면 나도 이만큼 하겠다는 거예요. 밑에가 5개면 나도 5개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분재 있잖아요. 그 좁은 화분에서 5년, 10년 계속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만큼만 그 지상부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 뿌리만큼. 그러니까 그 분재가 그래서 그거만큼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더 크게 키우고 싶어. 이제는 얘가 이 뿌리에서 이만큼 컸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얘 몫은 얼추 이제 한 거예요.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지하부를 더 크게 만들어야지. 그때는 분갈이 기술이야.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나는 여기서 어느 정도 성장을 멈추고 이것만 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유지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지상부, 지하부의 이걸 이론이거든요. 성질이 이제 같겠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응용할 수 있는 거 가장 쉽게 땅에 어떤 나무 하나 있어. 얘를 옮겨서 제대로 키우고 싶은 거야. 근데 잘못하면 죽잖아요. 나무 옮겨서 잘못하면 죽잖아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하나 제가 누가 하나 보여드리는데 보통 산에 있는 나무, 밭에 있는 나무도 이만한 게 있어요. 뿌리가 얼마나 할까요? 뿌리가. 이 정도는 한 이 정도 이상 뻗는 것도 있고 이 정도 되는 게 있어요. 거의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가 근데 분을 뜬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뜬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뜰까요? 보통 이제 여기가 만약에 2cm면 뭐 이론의 어떤 계산하는 방식도 있는데 가장 쉽게 여기 2cm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여기 2cm면 2, 4, 6 딱 긋고 여기서도 2, 4, 6 딱 거요. 그럼 이렇게 원이 나오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파가지고 뜨는 게 대략적인 이론상의 계산이에요. 근데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2cm면 2, 4, 4에서 딱 긋고 여기 2, 4, 4에서 딱 긋고 분을 작게 떠요. 그렇게 해가지고 분을 딱 빼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작업하는 거예요. 이론상은 한 3배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근데 이렇게 떠서 뜬다고 하더라도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잘릴까요? 안 잘릴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뿌리가 여기서 10개였다고 가정을 하자고. 근데 돈을 떴어. 그러면 얼마가 남을까요? 10개 중에. 뿌리가 쭉쭉 뻗어 있죠? 돈을 떴어. 지금 이제 일반적인 작업하는 방식의 크기하고 이론상에 계산하는 거고. 그렇게 해봐야 내가 보다 50%도 안 달려요. 그러면 이 지상부는 어떻게 될까요? 지상부도 5만큼을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지상부와 지하부의 비율이 맞아서 안 죽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잘 분을 떠서 그대로 옮겨놔. 그렇죠. 그럼 지하부는 이미 5, 60%가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래 지상부는 하나도 안 건드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상부도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상부와 지하부의 비율이 맞아서 안 죽는 거예요. 죽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지상부가 10개가 그대로 있고 지하부는 잘렸어. 이 5개 가지고 4개, 5개 가지고 이 10개를 4개 살릴 수 있냐? 분명히 살릴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파지 말고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꺼내가지고 아까처럼 그대로 꺼내서 그대로 심으면 되잖아. 그렇죠. 포트에 있는 거는 그래서 몸살을 안 해요. 근데 땅에다가 심어져 있는 뿌리가 거는 잘리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노지에서 이 포트묘, 컨테이너 묘가 아닌 것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되게 전지를 해주죠. 네, 전지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묘목 같은 경우에 자 분을 뜰 수 없는 또 묘목이야. 자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 잎이 났잖아요.
대략적인 전지를 해주고 잎을 다 훑어야 돼요. 이불. 다 훑어가지고 심으면은 쨍쨍해요. 왜냐하면 지상부에 잎에서 양분과 수분을 가장 많이 머금고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을 살짝 다 훑어. 화렵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서 어느 정도 전지를 해가지고 딱 심으면 거기서 새순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하부와 지상부의 그 개념하에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무 이제 안 죽이고 여러분들은 나무를 이제 옮겨 심는다는 이제 안 죽일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잡히십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내가 뿌리가 그러니까 지상부의 어떤 이런 걸 감을 잡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나무를 사보니까 이제 큰 화분에다가 이제 저 노지에 있던 것들을 다 끊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놓고 이게 포트에서 원래부터 재배한 게 아니라 거기가 그냥 그걸 분을 떠가지고 갖다 넣고서 이제 이렇게 좀 포트 재배한 것처럼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보시면 잘못하면은 뻔해. 그렇죠. 그거 알아야지 우리가 전정을 해가지고 심을 텐데 그냥 갖다 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원래 이 컨테이너면 포트면은 이렇게 딱 들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뿌리가 돌아 있는 그대로 상태가 돼야 이게 판매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좀 얄팍하게 이거를 만약에 주로 나무가 우리 곰치장 3, 4월이잖아요. 이걸 캐가지고 담아놓고 상품에다가 네, 싹 넣고 이렇게 똑 뜨면 그냥 동그랗게 흙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상품화해서 내놓으려고 하면 이 작업은 언제 들어가야 돼요? 최소한 가을에는 불과 죽여요. 날씨가 따뜻한 9, 10월에 얘네를 옮겨놓고 9, 10월에 나무가 자라야 돼요. 안 자라요. 대신에 뿌리는 얘네가 살을 줘야 되니까 뿌리는 잡아. 그럼 이제 봄에 바로 탄력을 받는 거죠. 아 여러분들 많이 이제 이해하셨나요? 두 번째 수업이요. 아니 안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는 시기 안 자라는 시기를 잘 알아야 내가 나무 나중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래 팔아야 맞는데 조금 이제 뭐 그러니까 봄에 팔라고 하면 가을에 또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뿌리가 딱 벌어서 이렇게 딱 하면 얘네들은 그냥 갖다 심어도 돼요. 왜? 지하부가 잘렸어요, 안 잘렸어요? 그냥 갖다 심으면 잘 돼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그냥 포트 갖다가 담았어요. 옮겼어요. 옮겼어. 그 포트가 한 이만한 걸 옮겼다고 해도 그 키에 비하면 이게 작잖아요. 네. 그러면 저 위에를 잘라줘요. 이 위에 자르고 안 자르는 거는 내가 내가 이제 목표 있잖아요. 그 목표에 맞게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반송인데 지금 순이 낮잖아요. 반송에 그 우리가 기본적인 모양 아시잖아요. 이렇게 바로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그 모양을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 거예요. 만들듯이 얘도 만약에 뭐 자르냐 안 자르냐 이거는 이제 저는 공사무보다 그러니까 어디 이제 건물을 쳤어 나무를 심어 그럼 이제 몇세 이제 규격 H 얼마 그 높이를 우리가 이제 H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써요. 거기 두께를 이제 R이라고 써요. 그래서 R 얼마에 R 두께 얼마에 H 얼마 이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쓰는 일반적인 공사무인데 한마디로 키를 키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안 자르면 나 같은 경우는 1m를 원해요. 1m까지 될 때까지 그냥 내비두고 1m가 딱 됐어. 그때부터는 위에 숨을 칠 수도 있어요. 너무 크게 왜냐하면 이 포트에서 더 이상 분갈이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이걸 만약에 한 2,000개를 가지고 있어. 분갈이 시기가 됐다고 해서 얘를 분갈이 2,000개를 다 할 수 있냐 못한단 말이에요. 공간이 있어서 작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무리 여기서 더 크게 키워봐야 사람들이 단가를 더 안 주거든요. 여기서 사면 더 이상 5,000원 이상 이 사람들이 이걸 안 살라고. 근데 나무가 크다 그래가지고 이런 데다 옮기면 이 사람들이 이걸 뭐 10,000원을 주면 안 주거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10,000원 이상 무조건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작업비잖아. 이게 여기서 이걸 못 옮기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량도 많고 단가도 안 낮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부터는 여기다 놓으면 이제 어느 한계치에 딱 도달하겠죠. 요 크기니까
지상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크는데 한계가 딱 적어지니까 여기서부터 관리가 돼요. 여튼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분갈이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거기서 이제 안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1년 동안 먹을 그 비료, 퇴비 같은 거 조금 주시고 물 관리 잘하시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꾸준히 조금씩 크는 거예요. 많이. 그럼 지금 더안 키우고 싶다는 소리야. 전제는 안 키우고 안 키우는 싶다. 보면 안 돼요. 놔두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요게 벌써 2024년도에 이만큼 큰 거예요. 그리고 23년도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큰 거. 그리고 22년도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큰 거고. 많이 보이죠?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작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재작년에. 그럼 이게 몇 년생인지 다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 이제 신업소 같은 경우는 거꾸로 1년, 2년, 3년, 4년, 여기 밑에까지 여기 한 2년 정도 돼요. 10년, 소나무 같은 경우는 1년 자라봐야 한 10에서 15. 2년 커봐야 25에서 30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5년생이구나. 사실은 이거보다 한 6년 정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자란 거 알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환경이 좀 안 좋았던 거예요. 환경이. 나이트 보면 그러잖아요. 나이트가 넓어. 그럼 이 시기에는 일조량과 수분이 충분해서 확 자란 거고,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안 좋았던 시기는 이제 좀 작아요. 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올해 이만큼 벌써 뻗었죠? 네. 이게 하우스 안에 있다 보니까 좋아. 근데 22년도에 한 10cm쯤 자랐고 21년도에는 한 3-4cm밖에 안 자랐어요. 이때는 뭔가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면 분갈이를 하는 시기.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뿌리가 잡아야 되고 뭐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자는 건데, 여튼 이렇게 그 연도에 따라서 그 생육 상태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라는 길이를 보고.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전지를 가지치기가 좀 중요해요. 가지치기를. 그래서 가지치기를 이론적으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거의 이제 뭐 10회나 아니면 11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다 가서 또 실습하는 또 그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디 한번 가셔가지고 같이 한번 또 봉사활동 한번 나가시는 것도 한번 지금서부터 생각하시자고. 소나무 전지 지금 해야 되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얘네들이 한참 잘하고 있죠? 이때 얘네들을 이렇게 무거워진 상태에서 잘못 건들면 얘네들 그냥 이제 툭 부러져 버려요. 이렇게 그냥 툭 부러지기도 하고 작업하다 보면 툭 부러지기도 하거든요. 이때 좀 건들면 좋을 거 아니에요? 안 좋죠. 그래서 얘네들 순이 어느 정도 이제 굳어져요. 지금 이제 쭉쭉 뻗고 있잖아. 지금까지 막 잘하는 거야. 언제까지 얘가 순이 쭉쭉 뻗을까요? 목기를 그때 장마디. 장마디 더 잘하시네. 이게 얘네들은 6월,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얘 작물 생기는 알아야 전지 이런 질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좀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뭐 하신다고 하는데 뭐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먼저 이렇게 드리는 게 제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서 자꾸 이제 개념의 근거를 알려드리는 건데, 이게 제가 볼 때는 6월 얘네들은 조금 이제 일찍 이제 굳어지는 나무들도 있어요. 늦게까지 계속 자라는 것도 있고. 물론 묘목이 메타세콰이아 같은 경우 10월, 11월까지도 순이 뻗어요. 근데 걔네는 묘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 설명을 드리면, 근데 뭐 메타세콰이아 성목은 장마철까지 자라고 또 묘목은 또 이렇게 막 설명하기는 복잡해요. 그러니까 일단 큰 개념만 딱 알려드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얘네들은 좀 일찍 아마 굳어질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해줘.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위로다가 이제 키를 키우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1단이 생겼잖아요. 2단 이렇게 생겼죠? 그럼 최소한 1단, 2단의 모양은 있어야 그래서 이제 이 나무구나 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밀식으로 재배하게 되면 얘 2단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만 이렇게 이런 건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전지를 하게 되면 그 내 목적에 맞게 전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목적은 뭐죠? 키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방향을 봐서 1, 2, 3, 세 개를 딱 남겨놓고 두 개는 쳐버려요. 두 개의 양수분이 어디로 갈까요? 위로. 그렇죠. 이런 걸 전문용어로 정화우세라고 얘기해요. 맨 위쪽으로 세력이 이제 몰린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제를 해주시면 이 윗부분으로 영양분이 가니까 성장하는데 더 내 목적에 맞게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위에서 지금 순이 4개가 있잖아요. 최소한 한 3개는 둬야 이 모양이 방향이 맞죠. 이렇게. 이 방향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지할 때 예를 들어 감나무 같은 경우는 감나무를 샀어요. 감나무 어떻게 전지해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이 개념을 알고 너무 쉬운 건 감나무 우리가 장미를 심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꽃을 보기 위한. 감나무를 심는 이유는 감따먹으러. 그럼 감따먹으려면 내가 따지고 되잖아. 그때 우리가 배운 전지 이 기술을 발휘하는. 그렇죠. 낮게. 그렇죠. 낮게. 예. 그래서 감나무를 우리가 이제 지상고시하고 배웠잖아요. 감나무 농어를 하나 샀어. 딱 심는다는 거야. 그리고 전지가 어떻게 돼요? 보니까 막 우리 감나무 보통 보면은 한 1에서 1.5m 정도 돼 나무가 통상. 그걸 샀어. 그거 어떻게 심는 거야? 네, 크게 맞게 잘라야 되나? 예? 잘라야 전지. 그렇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야. 자, 지하부의 뿌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있기는 있지만 거의 이제 안 잡았잖아요. 그럼 지상부의 어떤 세력이라는 거는 1부터 10 중에 얼마나 될까요? 5도 안 돼요.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이제 뿌리를 막 잡아야 되고 그냥 살아만 있는 거예요. 그럼 지상부를 어떻게 둬야 돼요? 그렇죠. 많이 자르는 거야.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유리한 거야.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의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건데 구덩이를 파요? 심었어? 많이 잘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가지를 이제는 유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1차 전지를 이제는 내가 볼 때 감나무를 낮게 해서 나는 하고 싶어. 무릎팍에서 확 잘랐어. 무릎팍 정도 이렇게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릎팍에 잘랐다고 했을 때 자르면 이제 막대기 하나 딱 될 거 아니에요. 외대가 딱 되는데 그 외대에서 이제 분명히 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급적이 그 눈이 여러 개 나오게 되면 방향을 이제 이쪽 방향 골고루 유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 두 가지가 없어. 그러면 괜찮아. 이 두 가지를 이쪽 방향으로 잡아. 여기는 없더라도 내비두는 거야. 왜? 이 위에서 아니면 또 이 밑에서 이쪽 방향으로 나오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나오는 거는 그렇게 해서 1차로 해가지고 외대 만들고 2차로 해서 방향 잡아가지고 2차 전지를 하고 3차로 해가지고는 한 가지가 몇 가지가 됐죠? 3가지가 됐어요. 한 가지가 다시 3가지, 4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3차 전지까지 끝나면 어떻게 돼요? 풍성해 주세요. 이것만 하시면 A급 수영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딱 3년에 걸쳐서 A급 전지가 돼요. 웬만한 유수형 이렇게 전지를 해오잖아요. 그럼 다 A급 수영이 돼요. 여러분이 봐도 안 그래요? 그냥 손만 뻗어서 그냥 감을 딸 수도 있고 조금 이제 한다 그러면 낮은 그 사다리 말고 하나, 2개 올라가서 가지치기를 하면 감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하고 다르게 이제는 관리하기가 편해야지만 그 좋은 거고 관리하기가 편하면 어떻게 돼요? 양질의
그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면 양질의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 잘해주고 거름 잘해주면 해골이 안 해요. 해골이 할 수가 없죠. 해골이를 왜 하겠어요? 지상구하고 지하구의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얘네들이 해골이를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전지를 해주고 거름을 주면은 해골이가 필요 없죠. 시상구 지하구도 맞으니까. 원래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전지하는 거 핵심적인 거.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면 쟤는 A급 수영이다, B급 수영이다 이걸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그런 식으로 하고 조경수 있잖아요. 조경수. 가로수에 있는 나무를 다 조경수라고 보면 되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요 가지 뻗는 데 있잖아요. 여기를 일명 이제 지하고라고 얘기를 해요. 전문 용어거든요. 지하고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가지를 뻗는 이 높이를 지하고라고 얘기했는데 지하고 얼마나 잡으셨어요? 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5m요? 1.10m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가로수들은 지하고를 1.7m를 잡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나 사람이 보행을 할 때 다치면 안 되거든요.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지하고를 처음에 잡아놨다가 관리를 안 하니까 사람들 얼굴에 걸리게 막. 근데 만약에 거기서 눈 찔려가지고 사고가 났다. 누가 책임져요? 공원에서 책임져요. 물론 다 책임지지 않아요. 보행하는 사람들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걔네들이 1.7인데 이 지하고까지는 쭉 뽑아 올려야 돼요. 지하고까지 쭉 뽑아 올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 전지, 2차 전지 들어가서 수용을 만들면 그게 A급 수용입니다. 조경수는 그런 식이 A급 수용이고 이실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A급 수용입니다. 그러면 지하고가 1.7m까지 자라게 하려면 이게 가지가 가지를. 뻗잖아요. 네. 그럼 가지를 다 잘라줘요. 밑에 있는 거 잘라요. 밑에 있는 거 잘라요. 이제 이 지금 말씀드린 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걸 지금 설명을 하면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이제 가면서 짜놔야 돼요. 만약에 얘를 소나무를 1.7m까지 높이로 전진하고 싶다. 그러면은 1.7m까지 쭉 따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따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나무 크기를 봐가면서 따라야 돼요. 일명 이거는 만약에 1.7m까지 가로수용으로다가 소나무도 쓰기도 하거든요. 가로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1.9분 얘기하는 거예요. 1.9분. 여기서 제일 좋은 거 툭 잘라. 올해. 그리고 나서 내년에 또 하나 툭 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봐가면서 잘라야 돼요. 그냥 다 잘라. 왜냐면 이 알을 굵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시간이 있나? 12시요. 다음 시간. 이것도 아주 굉장히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연결해서 할게요. 네, 잘 이해하셨나요? 예. 네, 그래 그냥 잘 정리하시고 질문은 전지하고 종전이 아니 그래서 전지는 이게 진행을 계속 해 나가잖아요. 이걸 멈추겠다. 네, 멈추겠다라는 거고 전지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뭔가를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겠다. 그걸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그걸 가지고 막 뭐 시험 문제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렇죠. 이거는 반송이기 때문에 그냥 동그랗게 일단 여기서 그 속에 이제 그 3만 원까지 무성한 가지, 이게 지금 3만 원 무성한 가지거든요. 이런 거는 기초 전형 어려운 해고 나서 동그랗게 딱 자르는 거예요. 일단 통풍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가지치기 할 때 방향이 맞아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지치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 걸 일부 어느 정도 쳐서 기준을 잡은 다음에 동그란 모양을 만들죠. 그래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전지가해를 아마 받게 되면 올라와서 실습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면
내일 가서 봐서 선생님 보고 받아드릴게요. 저희 오신다고? 너무 짜증나면 안 돼.